활기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충북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둥실든 보름달과 함께했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막상 명절이 또 끝나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끝나서 아쉬움이 큰데요. 특히나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도 줄고요. 또 근육통에 시달리는 등 각종 고통 그리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명절에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부나 노인, 직장인들 대상으로 신경계의 대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포진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많이 약화돼 있는 중년층 이상에서 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명절 후 스트레스나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또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꾸준한 운동이 더해지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일단 명절 끝났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모드를 좀 휴식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잘 먹고 잘 쉬시면서 활기차게 월요일 또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요. 안효선 리포터를 통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찬바람이 좀 살살 불고 있고요. 또 그리고 명절도 끝났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는지 기대가 크네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네, 이맘때가 되면 미남 리포터 효포터가 추남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요. 가을 남자라는 거죠. 이렇게 가을의 문턱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운치가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가을 운치를 노래하는 이번 여행. 순식간에 발밑이 흑백 사진으로 변하는 듯 동시가 현재라면 이곳은 과거. 지금 내릴 곳은 심천역입니다. 여기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1970년대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10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심천역입니다. 1905년 1월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문을 연 심천역. 근현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 건물은 1934년 신축된 것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간이 역사 중 하나인데요. 어떤 역사를 이야기가 둘러보니까 왠지 좀 미니어처 같은 느낌도 들고 정겨운 느낌도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이 심천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서요. 전에 면 소재지가 컸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노인 인구만 사는 그런 아주 조그만 면 소재지가 됐어요. 그 열차 이용객도 보면은 거의 다 노인분들, 젊은 분은 거의 없고. 그 면 소재지가 다른 면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죠. 그러면은 하루에 정차하는 열차의 수도 많지는 않겠네요. 정차 열차가 상행이 4번, 그다음에 하행이 5번 정차합니다.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와 국도 4호선이 개통하면서 철도와 함께 쇠락의 길을 걸은 심천역. 하지만 지금까지도 심천 면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인데요. 어머니 지금 열차에서 내리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대전 대전에 무슨 일로 갔다 오셨어요? 손자들 주려고 생선 사왔어. 생선 사러 기차 타고 대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평상시에 심천역에서 기차 많이 타세요? 많이 타죠. 병원이 대전이라. 저 차 없으면 찔 거며. 옛날에 여기 심천역에 사람들 많이 다녔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50년, 40년 장사꾼들. 심천 쏘고 대전 쏘고. 그래 많이 다니지. 아무리 30년도 더 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한산한 역사. 행여 이용객이 줄어들면 여기 사라질까 일부러 들러 티켓을 사는 주민분도 있었는데요. 네. 아버님 어디 가시려고 표 끊으신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요? 예. 아버님은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0년도부터니까 아이고, 꽤 된 진짜 거죠. 초반 네. 거의 일평생을 여기서 심천에서 사신 건데 경천사를 다 예전에 하시겠네요. 아버님 어릴 때는 이 심천역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많이들 이용객들이 있었어요? 많았죠. 매번 열차 올 때마다 그래도
몇십 명씩은 됐죠. 아버님도 지금은 어릴 어려워요. 때 그러면 많이 이 열차를 그렇죠. 이용하셨어요, 여기서?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전으로 다녔으니까 한 6년 열차 통학한 거죠. 어제도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헤어지는 간이역. 그 때문일까요? 이곳에는 그리움과 기다림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의 한 네, 장면 같은 간이역이 느낌도 오니까 들고요. 영화 건축학개론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전날 빗방울이 좀 이수지와 떨어졌나 이재훈, 네, 봐요. 두 팔을 벌리고 이 철길을 걷는 모습. 풋풋한 첫사랑의 시절들이 떠오르는데요. 수지야 어디 있니? 저는 이재훈입니다. 수지야 어디 간 거야? 그런가요? 날 두고 간 거야? 절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대합실에서 한참을 저를 기다리던 분이 있었으니 기다리는 분이 있었다고요? 안녕하세요. 영동문화관광예술사 김철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이군요. 저와 심천 여행길을 동행해줄 짝꿍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제가 듣기로는 심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게 되면은 이 파랑새 자전거라고 자전거로 또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역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 심천면에서 그 무료 자전거, 파랑 자전거를 운영을 해요. 옛날 같이 지금은 그 버스가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심천면 관내를 돌아보는 이런 아름다운 여행 자전거입니다. 아, 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그 마을길과 또이 금강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어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한번 가보시죠. 금강줄기를 타고 가는 그 여행지가 아주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기대가 됩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기는 심천 자전거 여행. 아름다운 초가을 풍경이 펼쳐지는 금강변을 따라 달리니 더욱 신이 났는데요. 자전거 색깔 아주 예뻐요. 가을이네요. 예. 정말 살찌는 네. 계절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또 금강줄기죠, 이게. 예, 예. 이제 금강에서 대청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줄기. 이게 강이 있어서 그런지 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얼마나 달렸을까요? 잠시 페달 속도를 늦추고 가을빛으로 물드는 심천을 감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 가을이네요. 한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심천의 어떤 그 너른 들판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심천 자전거 여행이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그래요. 아주 풍요롭죠? 네. 심천이 옛날에는 지푸네라고 그랬어요. 지프네요? 네. 왜 그렇게 불렸던 거죠? 심천이 그 금강상류와 우리 송천강이 합해져서 깊은 내 이렇게 해서 지푸네라고 불려졌답니다. 그런 이름의 의미까지 있으니까요. 지프네. 달리는 길이 더욱더 재밌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물이 좋고 산세가 좋아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영동 심천. 심천역에서 멀어지는 열차와 내기라도 하듯 흐르는 금강 물줄기를 따라 두 바퀴를 굴리다 보면 깊은 내를 울리는 국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을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곳 바로 난계 국악촌이 영동 심천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 역시 심천에 있었군요. 영동하면은 국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도 심천이 국악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영동은 우리나라 그 3대 악성 중에 한 분이신 난계 박연쌤이 탄생하신 곳이죠. 이곳에는 이제 난계국악 박물관, 그리고 구악기를 제작하는 난계 구악기 제작촌, 그리고 2015년도에 설립된 영동 구악 체험촌이 있습니다. 난계 국악박물관은 박연 선생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국악의 역사와 우수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 소리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저 사실 국악박물관 아직 못 가봤는데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 뿌듯해지는데요. 우선 씨, 예. 우리 서양의 칠음계를 아시나요? 제가 또 피아노 체르니 100번까지 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도레미파솔라시. 아, 예, 잘 알고 계시네. 그럼 우리 국악의 12음계는 아시나요? 저게 말이죠. 쉽지 않죠. 대세 문단세.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예. 국악에도 12가지 음이 있어요. 네. 황태, 중임무 하듯이 오음이라는 게 있고 예. 또 네. 그 반음에 따라서
율명이 황종서부터 맨 끝에 음종까지 12음이 있습니다. 이래서 12율명이라고 그래요. 아, 이 서양 음계는 알았는데 국악의 12음을 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겠네요. 아, 예, 예. 우리 거 역시 소중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소리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그 소리의 울림을 몸소 느껴볼 차례. 언제 이렇게 또 분장을 하셨습니까? 멋있죠? 잘 어울리네요. 제가 네. 연주할 악기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규모.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등재된 이름하여 천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북이군요. 네. 북 맞죠, 북? 예, 예. 아니 근데 북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천고라고 해요. 천고. 예. 예, 우리 소원과 염원을 하늘에 닿게 해달라는 북이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천고라고 합니다. 야, 오늘 제가 입은 복장과 정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장가 가셨나요? 아니, 아직 안 갔어요. 안 가셨으면 오늘 한번 치면서 예. 소원을 한번 빌어보시죠. 아, 장가를 가게 해달라고요? 네, 네. 다른 소원 빌면 안 될까요? 글쎄, 그건 뭐. 울림통의 길이만 6m가 넘고 무게 또한 7톤에 달하는 천고. 천고를 만드는데 들어간 재료도 엄청납니다. 수령 150년 이상 된 소나무 원목 15톤 트럭 4대 분량과 네. 어미소 40마리의 가죽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 소리가 과연 어떨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효선 리포터가 저기 서 있으니까 크기가 아유, 그럼요. 네. 이것도가 천고의 울림을 선사합니다. 천고를 한번 울려봤는데 소리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그 울림이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제가 느낄 때도요. 예. 머리끝에서 그냥 단전까지 쫙 울리는 소리가 대단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역시 오늘 친 것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네요. 장가 저도 가는 이미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천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난개 국악기 제작촌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타악기와 현악기 제작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악기를 만들어보는 체험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제가 방금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라는 천고의 울림을 듣고 왔거든요. 오, 네. 그런데 이제 그러셨어요. 그 북을 네. 만드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2012년, 13년? 예. 그때 제가 제작을 했죠. 대단하시네요. 아, 선생님께서 네. 그 천고를 만드셨군요. 이 천고를 만드신 선생님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그냥 평생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가업 아니 가업으로 이제 이걸 이어받아서 진짜 장인이시네요. 지금까지 거의 이 일만을 했죠. 국악의 고장 영동 심천의 털을 잡고 타악기 제작 전승에 힘쓰고 있는 이석재 대표. 전통 기법으로 우리 소리를 이어가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악기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수제들은 다 자연에서 갖고 와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죽이 갖고 있는 성질을 마음껏 살려내야 되고 목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북을 만드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죠. 장인의 손길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완성된 국악기. 영동 심천에 가면 국악의 흥취에 빠져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초가을의 운치도 더욱 가슴 깊이 스며들 겁니다. 오늘 하루 영동 심천으로 여행을 떠나봤는데 운치 있는 심천역과 아름다운 금강변 그리고 국악의 흥에 취해 풍성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잘 보내셨네요. 우리 영동 심천에 보고 즐길 거리가 참 많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줘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영동 심천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함께 외쳐보시죠. 네. 정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영동 심천으로 놀러 오세요.
네, 올가을에 영동 심천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예쁘고 또 운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효선 리포터 직접 다녀왔는데 어땠어요? 네, 제가 딱 가보니까 마치 그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이 낭만 가득한 곳이 영동 심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이역에 정치하며 또 자전거를 타고 바라보는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영동이 국악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또 그리고 와인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심천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심천에 국악기 제작촌이 있었고 국악 박물관 체험촌이 있었고요. 이제 며칠 후면 난계 국악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는 가서 숙박도 좀 하고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것들은 시설이 잘 되어 잘 돼 있나요? 있습니다. 네. 이 국악 체험촌에서는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 하루 정도 머물면서 심천의 매력을 천천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에 영동 난계 국악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들 찾아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영동 심천을 만나보셨습니다. 가을날의 정취를 많이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